포근한 봄 기운을 받으며 언제나 어머님 품처럼 편안한 오대산 월정사에 왔습니다. 월정사 출가학교 학감이신 월엄스님께서 햇살처럼 밝은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대산에 온 걸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정사는 언제 와도 굉장히 좋은 도량인 것 같습니다. 네. 마침 겨울 이제 끝나고 봄 기운이 막 이렇게 따뜻하고 좋았는데 좋은 날에 오셔가지고 월정사 하면은 굉장히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귀한 성보문화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월정사를 대표하는 성보문화재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시겠어요? 월정사는 국보가 6점이나 있는 되게 강원도 네. 문화의 핵심 구역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꼽자면은 아무래도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고려시대 지금 천년 전에 만들어진 석탑인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일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앞에 있는 석조보살 자상 그리고 상원사에 있는 오대산 상원사에 있는 동종 그리고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문수보살상 그리고 한글로 최초로 손으로 쓴 한글본인 상원사 중창권선문 그리고 실록과 의궤 등등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한국 문화재 중에서도 대표할 만한 문화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월정사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좀 소개 좀 더 해주시겠어요? 네. 가시면서? 그러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네. 신라시대 문수보살의 성산인 오대산에 자장율사께서 창건한 월정사는 오대산 정멸보궁을 중심으로 나홍화상, 사명대사와 같은 고승들이 정진하신 도량이고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보관하는 오대산 사고의 외호 도량으로서 숭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부처님 법 등을 환히 밝혔습니다. 근현대인 하남선사의 승가 오칙을 바탕으로 청정 비구 승가의 기상을 드높였고 탄허 스님과 만화 스님, 현해 스님, 정념 스님으로 이어지는 많은 스님들의 노력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부처님 도량이자 세계인과 함께 호흡하는 정법 도량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스님, 제가 스님하고 이렇게 뵙기 전에 스님에 대해 약간 조사를 했는데 스님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포항공대에서 일단 전자전기공학 먼저 공부를 하셨고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셔서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학부를 다시 입학하시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이제 불교 쪽 공부하신다고 또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네. 이 공부의 인연이 상당히 기신 것 같은데 공부가 체질이신가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학생이나 공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실패지. 제 인생이 여러 가지 이렇게 다음 장래를 위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대학교 생활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과도한 경쟁 거기에 따른 좀 번아웃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가지면서 그 생활을 보냈던 것 같은데 지금이야 사실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다들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것이 문제라고 인식도 안 되는 시기에 그렇죠. 제가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방황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좀 저 자신도 그렇고 저 주위의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다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런데 또 한번 다시 또 넓게 보면은 그때 내가 겪었던 고민과 또 좌절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또 이겨내는 과정들.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많이 다녔던 것이 이게
그게 하고 싶어서 계속 갔던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뭔가 적응하지 못해서 또 다른 돌파구를 찾는 과정도에서 학교도 옮기기도 하고 뭐 출가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좌절과 다시 뭐 일어섬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저 지금 오히려 생각하면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탄하게 뭐 그런 과정을 밟고 가는 것보다 그때 느꼈던 저희 좌절들 오히려 더 값진 저희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어쨌든 포항공대에 진학을 하셨잖아요. 근데 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중도에 정리를 하시고 서울대로 이렇게 또 가시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때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뭐 대학교 생활이 뭐 남에게 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문제야 생활하면 뭐 좀 학교는 좋은 학교지만은 뭐 좋은 학교에도 문제아들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문자 출신이어서 적응을 네, 잘 알고 못해서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뭐 그때 사회적 분위기나 그런 거 보면은 제 때가 약간 민주화가 끝나고 네. 뭐 대학교 생활이 상당히 뭐 낭만이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 IMF 직전에 제가 대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포항공대에서 나왔었는데 그때는 뭐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좀 안 믿기겠지만은 졸업만 하면은 삼성, 현대 대기업에 다 갈 수 있는 네. 뭐 포항공대 졸업만 하면 갈 수 있는 분위기였고 제 그 기억에 과 사무실 학생 그 사무실 가면은 학교 그 대기업 원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원서 나는 뭐 삼성 갈까 그러면 삼성 원서 쓰면은 합격되고 그런 시기에 제가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 그렇게 없었어요. 다들 좀 그냥 뭐 좀 젊은이 낭만 뭐 그런 걸 좀 뭐 좀 누렸던 그런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다가 뭐 휴학도 많이 하고 학사 경고도 많이 받고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재밌게 좀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아시겠지만 IMF 오면서 저희 위에 선배들이 그때 뭐 조기 뭐 퇴직, 명예퇴직 뭐 막 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게 뭔가 내가 생각했던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구나 뭐 그렇게 많이 느껴서 IMF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경제 뭐 경영 위기 때문에 닥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가 또 뭐 경제 뭐 민쪽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약간 뭐 약간 주위에 휩쓸려가지고 선택한 것 같긴 한데 경영이나 이런 거 배워가지고 좀 사회에 좀 도움되는 뭐 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다시 수능 봐서 서울대 경영학과 들어가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신 마음에 그 IMF라고 하는 환경적 요인과 합쳐져서 좀 서울대로 다시 가게 된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것 같은데 서울대 가셔서는 좀 괜찮으셨나요? 정신 못 차린 건 똑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 부모님께도 상당히 죄송스럽고 한데, 그때는 세상이 좀, 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때 세상이 되게 좀 쉬워 보였어요, 사실은. 이렇게 졸업하면은 뭐가 하겠거니 하고, 아주 뭐 학교 생활, 좀 미래에 대한 뭐 투자, 뭐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 안 하고 그 시기를 되게 좀 즐겁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서울대 가서도 그때 또 약간 뭐 인터넷 뭐 그게 갑자기 이렇게 보급화되면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게임방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이게 PC방. 그래서 뭐 그런 데 빠지기도 하고 해서 그때도 뭐 좀 학점 엉망이고 뭐 휴학하고 그런 거 좀 반복하고 대학교 삶이 별로 아주 모범적이지 못했어. 스님께서 그런 방황의 시간을 거쳐서 또 출가를 하게 되셨는데 출가 발심은 또 어떻게 하게 되신 걸까요? 불교에서 정말 하나도 몰랐어. 정말 저만큼 뭐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몰랐는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뭐 맨날 휴학하고 뭐 그렇게 있으니까 속과에 그 큰 누님께서 좀 불자하셔가지고 절에 다니고 그러셨는데 그때 이곳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저한테 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님 느낌에는 한 달 정도 절에서 이렇게 좀 뭐 힐링, 뭐 수행하면서 정신 좀 차려라, 뭐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소개시켜 준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도 이 오대산을 21살, 2살 막 그맘때 뭐 한번 처음 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오대산 전나무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오대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뭐 휴학도 하고 뭐 집에 방에 혼자 있기 그냥 그래서 좀 기분 전환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한 달간 오게 되었어요. 오게 되었고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단기출가 한 달 동안 제 인생에 정말 완전 큰 전환점, 완전히 이렇게 세상을 보는 뭐 가치관이랄까 그게 한번 확 바뀌는 뭐 그런 계기가 되어서 뭐 출가까지 결심하게 된 거죠. 그래도 단기 출가라고 해도 출가는 출가지 않습니까, 스님? 그러면 굉장히 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셨다라고 하면 좀 재미난 에피소드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그때 그 누님이 이야기해가지고 가겠다고 결심했는데 제일 걱정은 뭐였냐면은 아이 산중에 사찰인데 따뜻한 물 안 나올까 정말 그게 가장 큰 온수는 나올까 뭐 계곡물 끌어다가 뭐 목욕이나 하는 거 아닐까 제가 이게 뭐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 그런 체질이어서 그 걱정했던 게 정말 기억이 나요. 정말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아 이게 한 달 생활하는데 따뜻한 물 안 나오면은 못 살 건데 그런데 생각보다 여기가 정말 현대적인 시설에 시설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럼 따뜻한 물이 잘 나오셨나요, 그때? 잘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안공대를 중퇴하고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며 청춘의 방황기를 호되게 겪으신 워럼 스님. 스님은 2008년 월정사 단기 출가를 마치고 곧바로 정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셨습니다. 그 후 중앙승가대학교 역경학과와 대학원 문화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월정사 기획국장과 문화국장을 거쳐 지금은 월정사 출가학교 학감이자 문수 청소년회 상임 이사로서 새로운 포교의 길을 개척하며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단기 출가에서 출가로 바로 이어지신 거고, 그러면 그 속수에서 이것을 권장하셨던 누님께서도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러려고 보는 게 아닌데 하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원래 한 달 동안은 뭐 휴대폰 다 못 쓰게 되니까 연락 하나도 없다가 마지막 날 이렇게 마지막 회양하는 날 졸업식 하고 받아서 연락했지.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저는 스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통보했지. 예, 통보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사실 가족에 대한 그러니까 워낙에 그 출가 이런 것에 대해 강렬하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별로 안 나더라고. 그냥 난 출가해야 하고 뭐 너무 또 궁금한 게 많고 막 그런 것들 있어서 크게 뭐 주위 분들이 염려할 것에 대해서 뭐 좀 아무런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 누님들 엄청나게 걱정 많이 하고 또 좀 아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스님, 제가 다큐멘터리에서 도엄 스님과 함께 그 아이들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하시는 모습도 뵀었는데요. 원래 명상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나요? 사실 명상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어차피 가나선 뭐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항상 뭐 좀 그런 것에 뭐 출가자니까 당연히 최고 관심사가 수행이고 뭐 그런 자기 마음 단련하는 것이 최고 관심사 그런 거는 뭐 최고 관심사였던 것은
항상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명상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 조금 쉽게 수행에 그 입문할 수 있는 방법이 명상 약간은 좀 이렇게 뭐랄까 조금은 체계화되어 있고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수행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은 좀 젊은 사람들에게 수행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명상을 좀 더 이렇게 좀 알고 싶어져서 같이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참 명상이라는 게 검색을 해보면 참 여러 갈래 참 많은 분들이 나오고 많은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렇게 방향을 잡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분들도 많이 뵀었습니다. 그게 불교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 네. 생각이 드는데 뭐 깨달음, 법, 뭐 이렇게 뭐 열반 이런 것에 대해서 각자 종파, 학파 이렇게 불교를 뭐 이렇게 깨달음을 좋아하는 모임마다 약간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뭐 작은 의미의 뭐 정의, 큰 의미의 정의들이 다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명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바들이 조금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공통 부분이 반드시 있지만은 약간은 다른 부분들이 다 가지면서 명상이라는 말을 써서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명상은 불교로 이야기하면은 사마타, 집중력, 몰입 키우는 그런 방법을 뭐 제가 생각하는 명상이라고 정의하고 싶고 거기에다가 뭐 좀 뭐 아시겠지만은 지혜 뭐 정의 쌍수 뭐 우리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닿는 것이 불교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선정 명상으로 이게 접해서 지혜 부처님의 가르침 연기법 이걸 알게 만드는 것이 뭐 저의 뭐 명상에 대한 관점이라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명상을 스님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 출가학교에서 처음 불교를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워럼 스님. 스님은 당신이 겪은 환희로운 체험을 고민하고 방황하는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으시답니다. 명상을 통해 수행에 발을 디디고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다 보면 그들에게도 분명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활짝 열리는 새로운 세상이 나타날 테니까요. 스님,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스님께 출가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에게 출가란 자기밖에 모르던 한 사람을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출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그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출가가 뭐 사실 저는 몸과 마음 다 출가해서 이 스님의 삶을 살고 있지만 출가가 뭐 몸 출가, 마음 출가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스님이 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자기 부처님의 가르침 좀 배우면서 공부하면서 그 명상, 수행도 한다면은 그것도 그냥 출가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사셔도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들고 실제로 이렇게 출가의 삶이 뭐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은 월정사에서 단기 출가학교 한 날 이게 스님 생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경험해 보시고 저처럼 정말 이 출가자의 삶이 이것만큼 뭐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삶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정말 출가하셔도 되겠죠. 세상에서 출가자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이 없단 확신으로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출가 수행자가 되신 워럼 스님. 스님의 공부와 포교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